실전 투자가 한다면 서동구의 투코스. 투코스. 안녕하세요. 진행의 장유리나.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네, 참 오늘 시장 살펴보면 처음만 같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왠지 아직도 불확실성이 계속 좀 해소가 되지 않고 있고 더불어서 반등의 모멘텀이 소장님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산 넘어 산이고 뭐 악재는 한꺼번에 몰려온다는 말처럼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이러한 요인들이 계속 투자 심리를 억누르고 또 외국인들이 코스피는 그래도 사는데 코스닥 시장에서 현재 9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뭔가 시장이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못 만들어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희망을 본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이따가 또 여러분들 시황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희망적인 또 이야기는 잠시 뒤에 미뤄두고요. 하락하는 움직임의 분위기 속에서도 견고하게 안정적으로 잘 운행하고 있는 우상향을 그리고 있던 종목이 있었습니다. 기억이 좀 나셨을까요? 네, 바로 그 주인공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는 종목이 될 텐데 이 종목의 MSCI 지수 편입도 됐다 이런 얘기도 있고 LNG 운반 관련해서 또 수주에 대한 얘기들도 있으니까 계속 또 우상향이 될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4월 26일 날 방송에서 제시해드렸고 27일 날 이제 여러분들이 아침부터 관심을 갖고 보시면서 편입이 됐을 텐데 그 당시 때가 시장의 급락의 한복판이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러면서 기억이 나실지 몰라도 이러한 어떤 변동성이 심한 장세 속에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매매할 만한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종합상사 그룹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과거에 대우 여러분들 그룹 아시죠? 바로 대우 종합상사의 그 전신이 되는 거죠. 포스코 그룹의 계열사로 이제 편입이 됐습니다만은 그러면서 단순하게 뭐 무역 관련된 트레이딩만이 아니라 자원이라든가 에너지라든가 식량이라든가 다양한 이러한 쪽에서의 어떤 사회 확장성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수 있고 지난주에 뭐 고점 대비한다면 10%의 안정적인 수익을 거두고 있다는 것도 의미가 있다. 향후에 어떠한 행보를 보이고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것이 좋은지 또 이와 같은 종목들의 샘플들도 이따가 특강 시간에 여러분들께 같이 이 종목을 가지고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종목들을 또 선별해내는 그런 전략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안정적으로 쭉 가는 종목 궁금하시면 잠시 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또 포스코 인터내셔널 목표가 얼마나 더 올릴 수 있는지 여기도 궁금하시면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또 화요일 시장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내 종목에 대한 고민은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하시는 모든 분들이라면 종목 상담 지금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사항까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모든 분들께는 특별한 혜택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 시장을 좀 거시적으로 숲을 바라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그런 거 말고 종목을 좀 알고 싶어요 하시는 모든 분들이라면 주식 공부, 이 공부방에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서동구 소장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공부방은요. QR코드 스캔하시고 3738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는 샵 3772번으로도 가능하고요. 서동구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분들께 매직솔루션 7일 이용권뿐만 아니라 시황정리, 속보에 대한 기사들까지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서동구의 투코스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서동구의 투커스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이나 종목에 대해서 또 조언을 듣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문자샵 3772번으로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장 얘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직은 반등의 모멘텀이 충분치가 않고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에서는 대형주의 순매수세가 그래도 여전히 이어지고는 있는데 왜 자꾸만 코스닥 쪽으로 계속해서 지금 미끄러지는지 어제도 사실은 뭐 실적에 대한 얘기들도 얘기해 주셨고 아직도 분기 마감일 회사채에 대한 얘기들도 해주셨는데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들었어요. 소장님 아까 얘기해 주신다는 부분. 오늘 시장이 의미 있는 반등들이 나왔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코스닥 시장이 무너진 결정적인 것이 결국은 에코프로를 중심으로 한 2차 전지 관련주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것이 이제 어저께 에코프로가 아침부터 어떤 단기적인 또 급매물들이 쏟아졌고 그러한 부분들을 외국인 기관들이 동시에 어저께는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50만 원 이하에서 돌려놓고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아침부터 상승하는 모습 속에서 56만 원을 돌파했다가 장중에 다시 또 52만 원대까지 가고 오후장 들어서 53만 원대 이상으로 올라서 주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결과적으로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현재 시점에서 상당히 하방을 잡아주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이 의미 있는 모습이다라고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흐름들이 연출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물론 오늘 외국인 기관들이 다시 또 동시 순매도를 보이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코스닥 시장에서의 그런 관련 2차 전지 쪽들이 하방을 잡아주는 계기를 만들어주었다. 이런 것이 의미 있는 거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본격적으로 어떤 급반전될 수 있는 그 흐름들은 아직이다라는 거죠. 지금 자막에도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미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금리 인상에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들, 뭐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인 또 비둘기파적인 발언들, 또 파월 의장도 이제 이번 주말에 또 연설이 또 있죠. 이러한 논란거리 거기에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내일 우리가 또 새벽에 알겠습니다만은 좋은 소식이 전해지면 좋겠는데 서로가 지금 양측이 뭐 백악관 쪽과 그리고 또 공화당 의장 쪽들 이런 얘기들이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채한도 협상과 관련된 부분들 뭐 행정부 쪽에서라든가 뭐 민주당 쪽에서는 좋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뭐 조금 잘 합의가 될 수도 있다 이러지만은 또 메카시 하원 의장은 뭔 소리야? 지금 저쪽에서는 뭐 디폴트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으르렁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심리적으로 결국은 되겠지만 진짜로 언제 어느 시점에 되느냐도 대단히 중요하고 이러한 요인들이 작용이 되면서 뭐 월가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IB 전문가들도 그렇고 이거 뭐 경기 침체는 뭐 불가피하다. 빠르면 뭐 2분기, 3분기부터도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도 계속 지금 나오고 있죠. 이러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어떤 시장의 반등 또는 반전의 모멘텀을 주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아쉽게도 우리 아시아 시장에서도 일본하고 대만 증시는 상당히 좋은 흐름들이 연출이 되면서 네. 마감이 됐는데 우리만 지금 중국하고 같이 연동이 되면서 오늘 역시 음봉.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7거래일째 음봉입니다. 여러분들 캔들상으로. 이러한 모습들은 상당히 좀 아쉽다. 결국 그것은 수급이라는 요인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9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보이면서 약 한 1조 원가량의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에코프로가 중심이 되면서 2차 전지를 차지하고 있는 쪽들에 대한 매도 공세가 많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그만큼 일정하게 단기간에 걸쳐서 매도할 물량만큼은 급한 물량들은 어느 정도 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3대 악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 시장이 1,330원 내외에서 나름대로는 견조함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어저께 뭐 1,340원도 훌쩍 넘어가는 모습도 보였지만은 종가상으로는 1,330원대로 다시 내려오고 그러면서 오히려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 쪽에서 공격적인 매도보다는 정상적인 플레이를 하고
코스피 시장 쪽에서 순매수를 보인다라는 거. 또 오늘 같은 날도 지금 보면은 뭐 반도체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호재성 재료들이 나왔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급등을 하는 이러한 모습들, 이런 것들이 작용이 되면서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도 아침부터 갭상승이 나오면서 상승 기조를 잘 유지해 주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도 의미 있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에서 SK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강보합 이상의 이러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다시 9만 원 선을 회복해 주는 이러한 모습인데요.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니까 IT 부품 쪽 단들도 결과적으로는 좀 반등세를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요인이 됐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뭐 일순간에 하락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연출되면서 지난번에는 외봉으로 꺾이면서 기술적 급반등이 한번 나온 자리였고, 그 이후부터 이제 하락세가 연출이 되면서 순식간에 50만 원도 장중에 살짝 이탈되는 이러한 모습도 보여주었지만은 현재 이 모습들을 감안해서 보면 침체권에서 오히려 대반등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 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타 2차 전지 쪽들의 이 모습들을 보시면 캔들을 지우고 여러분들 이 웨이브 차트만 놓고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물론 파란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빨간 다이아몬드가 계속 유지되다가 지금은 파란 선으로 바뀌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직도 반등의 힘은 남아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하락으로 전환된 건 아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매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시그널선이 지금 패스트 시그널선이 아직은 빨간 선으로 바뀌지 않았죠. 내일도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의 흐름이 연출된다라면은 내일 빨간 시그널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에코프로를 이제는 매도보다는 홀딩 내지는 매수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이러는 와중에 정부에서는 또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원전의 생태계를 확실하게 복원을 시키고 향후 5년 동안 대규모 투자와 그러한 부분들이 낙수 효과, 중소업체들도 전부 다 수혜를 볼 수 있는 흐름으로 가겠다. 뭐 대장주 역할을 해주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방미 전에 이렇게 급등을 해주면서 2만 원 선을 회복 시도를 하려다가 급격하게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이 종목은 15,000원을 중심으로 해서 하방만 잘 잡아준다라면 비록 이렇게 아직은 파란 다이아가 지속이 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매수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올라갈 때마다 매물은 받겠지만 오히려 저점에서의 단기 매수 전략도 가능한 그런 어떤 위치에 접어들었고, 다른 여타 원전주들도 추가 반등 또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엔터 관련주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이브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한번 모양을 보시겠습니다. 상승 기조를 잘 유지해주고 있으면서 물론 상승 흐름의 어떤 매수세라든가 강도는 약해졌습니다. 이렇게 선으로 바뀌어져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지만은 오늘 오히려 이 모습들을 보시면 빨간 선이 다시 유지가 되고, 그리고 시그널도 빨간 시그널로 바뀌고, 그리고 오름세를 보여주는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신다면 오히려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재차 다시 또 상승할 수 있는 이러한 그 흐름들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시장에 대한 얘기들을 하나씩 정리해 주셨는데요. 금리 발언, 부채한도 경기 침체 우려감이 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아무래도 우리에게 불확실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요인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좀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좀 하고 있고 그 상황에서도 잘 가는 종목들도 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잘 체크해 주시면 좋겠네요. 반도체, IT, 2차 전지, 엔터, 사료, 곡물 테마까지 하나씩 체크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공략주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포스코 인터내셔널 과연 목표가 얼마나 더 높게 측정을 하게 될지 먼저 화면 통해서 수익률 확인해 보시죠.
자, 시장이 진짜 분위기 안 좋을 때도 이 종목만 가지고 있었으면 괜찮았다라는 생각을 좀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분위기에서도 이 종목이 2%대 강세를 보여줬는데 자,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소장님. 과연 어느 정도까지 좀 더 갈 것 같은지 우상향을 쭉 그리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제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 하나는 시장이 조금 더 안정이 돼주면서 이쪽으로의 어떤 매기들도 잘 이루어진다라면은 1차 목표가로 제시했던 직전 고점대를 훌쩍 넘어갈 수 있는 요인이 하나가 있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조금 공격적인 흐름보다는 방어적인 흐름이 연출되는 구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로 직전의 고점을 돌파하기보다는 조금은 기간 조정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잠깐 화면을 좀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경우에도 지난 4월 초에 이런 그 자리들이 연출이 되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4월 10일부터 빨간 다이아가 잘 유지가 되면서 오름세가 연출이 되는 이러한 그 상황들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그 급등세가 한번 연출이 됐었죠. 바로 34,600원까지 이제 전진했던 모습이었고 그 이후에 또 급격하게 가격 조정이 연출이 되면서 지금은 이 가격 조정보다는 이제 기간 조정의 양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현재 구간에서 보신다면 조금은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요? 바로 치고 나가서 1차 목표가 제가 지난번에 제시해드렸던 여기 자리를 쉽게 가주면 그다음에 뭐 4만 원이든 얼마든 또 우리가 2차 목표가를 제시할 수가 있겠는데 잠깐 여기서 우리가 공략을 하고 지금 뭐 바로 이렇게 한 10% 넘는 이러한 그 고점 대비 수익률이 나오긴 했지만 아쉽죠.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매매와 관련돼서 관점을 좀 보신다면 어떠한 흐름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지금 현재 구간들 속에서 현재 모습만 놓고 캔들을 없애고요. 이렇게 보시면 어떻습니까? 아까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은 지금의 구간들은 철저하게 횡보 구간입니다. 횡보 구간. 그러니까 위아래가 어느 쪽으로 튈지 모른다라는 거죠. 다만 오늘의 움직임들도 보면 이렇게 시그널이 빨간 시그널이 다시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었다라고 보는데 이렇게 완벽하게 빨간 다이아가 유지가 되는 이런 구간들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을 1,000주를 살 수 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3분의 1이라든가 뭐 2분의 1이라든가 이렇게 뭐 300주 아니면 500주 정도 분할 매수 내지는 저가 매수하는 이러한 비중도 조절해 주면서 매수 대응 자체도 나누어서 매매하는 이러한 전략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 우리가 지난번 이 주가가 움직였던 것처럼 이렇게 빨간 다이아로 전환되는 시점 그리고 강하게 이러한 빨간 시그널도 다이아 위에서 움직여주는 모습이 연출될 때 그때 비중을 조금 더 늘려도 되는 구간이지 여기서 만약에 시장이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만은 이 종목뿐만 아니라 시장이 한 번 더 다운이 되는 흐름이 연출이 됐다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밑에서 추가 매수할 수 있는 현금이라도 더 유지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이 종목을 뭐 때리고 나서 다른 종목을 준비하던가 그런 어떠한 변곡점에 있는 구간이라는 거 바로 시장 그리고 종목의 특성을 여러분들 항상 생각하시면서 대응해달라. 아직까지는 1차 목표가 34,000원 올 때까지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이 종목을 지켜보고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4,000원 좀 올 때까지 기다려 보시고요. 시장이 좀 분위기가 괜찮아지면은 그때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한 피드백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정말 토요일이면 이제 두고두고 한 4일 정도 남았을까요? 오프라인 강연회. 소장님이 직접 여러분과 함께 면대면으로 만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기분 어떠세요, 소장님? 모처럼 여러분들하고 또 시원한 강의장에서 대면을 하면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시장 얘기, 종목 얘기를 하니까 저는 상당히 설렙니다. 설레고 네. 여러분들께 좀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좀 이렇게 금식도 하면서요. 음주도 자제하고 날씬하게 보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형식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만 결국은 뭔가 집중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어려운 시장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런 종목 선정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제가 여러분들께 드려야 될 말씀이 너무 많은데 어떤 짧은 한 2시간 정도 시간에 함축적으로 압축적으로 많은 것을 드려야 되니까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앞으로 시장에서 제가 섹터를 소분화해서 거기에서 핵심적인 종목들, 주도주 될 만한 종목들만 골라서 30개 종목을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리고요. 실전적으로 이러한 섹터에서는 이 종목을 당장 월요일부터 어떻게 공략을 해나가는지 그 공략하는 방법과 그 종목의 목표가라든가 이런 것까지 제시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손실난 계좌들을 복구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일종의 프로젝트 이번 토요일 날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테니까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필기 도구만 가지고 참석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일단 매직 솔루션을 노란톡에서 여러분들 좀 받으실 수는 있는데 이걸 어떻게 쓰는지를 몰라서 못 쓰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하반기를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도 고민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제 6월이면은 여러분들 5월 곧 안 남았죠. 자, 조금씩 이제 주식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할 수 있고 계획을 세워가야 될 단계일 텐데요. 이때 오프라인 강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소장님과 직접 대면하셔서 궁금했던 모든 내용들을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여를 원하신다면 샵 3772번으로 서동구 3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정말 가고 싶었는데 피치 못해서 못 갔어요 하시는 분들이라면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오는 일요일입니다. 온라인 방송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제는 급락 이후 급등할 핵심 종목 3선, 3선을 또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그 세 종목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 마찬가지로 샵 3772번으로 서동구 3글자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소장님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종목 시장에서도 참 차분하게 잘 올라가고 있죠. 이런 종목을 어떻게 좀 골라내는지 이런 강의를 통해서 좀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우리 투코스 시청자, 투자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금 시장이 하락 일변도인 것 같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하방을 잡으려는, 소위 저점을 잡으려는 노력들을 시장도 그렇고 종목들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오늘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가지고 지금 급락하고 있는 종목들이라든가 또는 하방을 잡아주거나 상승 기조를 보여주는데 횡보해주는 종목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오늘은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유사한 그러한 종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할 때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샘플로 삼아서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매직 솔루션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세 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요. 아주 좋을 때는 우리가 고베타 종목들을 얘기를 합니다. 흔히 얘기하는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이죠. 그리고 시장이 아주 흔들리고 좀 뭔가 불안하다라고 할 때는 저베타 종목을 얘기합니다. 베타라는 것이 시장 대비해서 더 높게 움직이면 고베타 종목, 시장 대비해서 조금은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을 우리가 저베타 종목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만은 제가 이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을 당시에 이 흐름들은 상당히 불안정한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었던 시점이었습니다. 4월 26일 수요일까지 여러분들 얼마나 시장이 급락을 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목요일 날 반등들도 나오고 그러한 종목들 지수도 보셨겠지만
결국은 다시 또 지금 하락하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급등했던 이러한 모습 이후의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자, 현재 시점에서 조금 더 시장 대비해서 안정적으로 움직여 줄 만한 또 그 이유가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요. 당연히 조정이 연출되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요 정도에서는 이제 조정이 마무리가 됐다라고 해서 시장이 만약에 전체적으로 매수의 볼륨이라든가 거래대금도 같이 증가를 했다면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거래량도 거래대금도 더 증가가 돼주면서 뭐 이 고점 근처를 갔든 아니면 최소한도 이런 우상향의 패턴으로 이 고점을 쉽게 돌파할 수도 있었던 흐름이었겠죠. 그러나 시장은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오히려 더 빠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오히려 이 단기 급등한 이후에 더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방을 잡아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렸던 가격 이상에서 단기적으로 고점이 나와주고 10%가 넘는 이러한 흐름들이 5, 6일 만에 나왔던 거죠. 자, 여러분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정해드렸던 이 1차 목표가 34,000원이 가주면 땡큐죠. 그리고 또 언제 가느냐도 중요합니다. 시장이 좋을 때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렸던 종목이 뭐 오늘 말씀드렸는데 내일 아침에 공략하자마자 상한가 들어간 종목도 있었고 단 뭐 일주일 만에 열흘 만에 30~40% 급등하는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종목들이 요즘은 잘 안 나옵니다. 물론 저가 개별 종목들 뭐 이상한 뭐 곡물, 사료 나중에 여러분들 원위시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런 것들 제가 잘 추천 안 드립니다. 바로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런 흐름들 속에서 지금 여러분들을 매직 솔루션 없이 일종의 HTS의 일반적인 일봉의 차트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보신다면 이건 볼린저 밴드라는 것도 같이 이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주가가 캔들상에서 얌전하게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거래도 그렇고. 그러다가 거래가 실려주면서 빵빵 하면서 고점 나오고 이렇게 조정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음봉이죠? 예.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여기의 시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을 드렸던 거고 이 불안정한 뭔가 움직일 듯 움직일 듯 하면서 안 움직이고 다시 또 음봉이 3개씩이나 나오고 아이고 불안하다라고도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빠방 하면서 여기서 고점이 12%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거래일 만에.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 시초가 거의 고가, 종가, 저가인 음봉이 나와주고 그 다음 날에는 또 돌파 시도하려는 도지역 나와주고 오늘 이와 같은 패턴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단순하게 우리가 일봉만 놓고 보시면서 캔들만 놓고 봤을 때는 이거 전체적으로 매도의 힘이 참 강하네 라고도 보실 수 있고 과연 내가 만약에 여기서 샀다 그러면 이 불안한 이러한 어떤 과정들을 어떻게 대응을 할까 고민이 되실 겁니다. 자, 일반적인 캔들의 모습만 놓고 봤을 때 일봉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매직 솔루션의 다이아를 같이 입혀놓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누가 봐도 안정적으로 움직여주는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빨간 다이아가 잘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매수하면서 이격이 벌어졌으니까 당연히 뭐 50%가 됐든 일부라도 이익 실현을 하는 구간이었고요. 좁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러나 그 이후에 빨간 다이아몬드가 파란 선으로 바뀌고 뭔가 다시 또 빨간 선으로도 바뀌면서 여기가 아주 횡보 구간이 연출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헷갈리죠,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이게. 확실하게 파란 다이아로 전환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빨간 다이아몬드가 계속 나와주면서 유지가 되면서 내가 그렇다면 매수를 하든 뭐 어떻게 해야 될 텐데 그래서 변곡점이고 횡보 구간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답답하시다면 결국은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바로 다음 그림을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자, 캔들을 없앴습니다, 여러분들. 캔들을 없애고요. 다이아만 가지고 여러분들, 그리고 바로 요 패스트 시그널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시그널 1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었죠. 뭐 한 3일 이동평균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어떤 추세를 여기서는 잘 잡아줍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그 흐름들이. 그리고 급격하게 하락세로 전환이 되기도 했습니다만은 다이아가 빨갛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반등 주는 시그널도 또 나와줄 수 있었고, 다시 이렇게 또 파란 시그널도 나와주고 빨간 시그널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구간은 다시 또 빨간 시그널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이것이 더 추가 상승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빨간 시그널이 잘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건 그만큼 상승의 양봉이라든가 이러한 움직임들이 캔들상으로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구간을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만약에 매수가 되신 분들은 뭐 10% 정도 수익을 일부 챙기려면 챙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신규로 진입하신 분들은 여기 구간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1000주를 매수할 수 있다. 100주를 매수할 수 있다. 그렇다면 30주 정도, 50주 정도만 매수할 수 있는 그 흐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완전체를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매직솔루션의 여러분들이 캔들 그리고 웨이브 시그널까지 다 동시에 놓고 보시는 겁니다. 이걸 보시면은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여기 구간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일종의 큰 상승을 한번 보여주었구나. 그리고 밀려 내려오면서 잘 조정이 연출이 됐었는데 오히려 전반적인 시장과 매수의 힘이 약해지면서 여기 구간에서 흔들리는 구간이고 추가적인 어떤 급반등이 한번 나왔지만 이쪽에 있는 매물들이 결국은 부담스러웠더라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두들겨 맞았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는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도 나왔지만 저가 매수세는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오늘 이러한 패턴이 나타났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신다면 결과적으로는 오늘 28,000원 밑에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요 저점에서의 매수 자리가 나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내일 움직임에서 요 빨간 시그널이 계속 잘 유지가 되는 이 패턴들이 나와준다라면은 여러분들이 홀딩하면서 이 밴드의 상단을 돌파하느냐 못하느냐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또 단기 플레이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여러분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쪼개서 하나씩 분석을 해보신다라면은 정확하게 매수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고 매도할 것이나 말 것이나를 여러분들이 고민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직접 여러분들이 보시려면 노란톡에 입장을 하셔서 매직솔루션 일주일 무료 이용권 보시면서 그걸 보시고 궁금한 사항은 이번 토요일 12시에 진행되는 무료 공개 강연회에서 질문 있습니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들에 대해서도 매직솔루션으로 보면서 직접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내가 어디에서 산 걸 잘았는지 어디에서 판 게 못했는지 어디에서 산 게 잘못됐는 건지 어디에서 매도를 한 게 잘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1대1 강의를 해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은 일방적인 강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여러분들 뭐라 그랬습니까? 현재 구간은 변곡점 구간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상승의 구간이었다고 그랬죠. 다이아도 이렇게 잘 유지가 된 구간들이었는데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선으로 바뀌어져 있는 이 구간들은 일봉상에서는 변곡점 구간이다. 그런데 바로 여러분들 중기, 장기의 모습을 이제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거꾸로 보셔도 돼요. 월봉 먼저 보시고 주봉 보시고 그다음에 일봉 보시고 분봉 보셔도 됩니다. 자, 이 종목의 주봉의 모습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는 거예요. 주봉의 모습을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크게 변곡점으로 흔들리는 구간이 있었지만 이렇게 빨간 다이아가 유지가 되고 이 캔들들이 이렇게 흔들어대면서 위아래 꼬리들이 있지만 중기적으로는 이렇게 추가 상승을 보여줄래라고 사인을 주고 있구나. 아직 힘이 약하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월봉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월봉의 모습도
이제 고개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 구간들을 이렇게 하면서 상승하는 이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걸 감안한다면 오히려 여러분들 주봉이라든가 월봉의 흐름들을 보신다면 어때요? 아, 일봉에서 좀 흔들리더라도 변곡점이지만 시장이 이러니까 같이 흔들리는 거겠죠. 같이 얘는 올라갈 수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와 같은 종목들을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월봉이라든가 주봉상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일봉상에서 흔들리고 있거나 변곡점에 있는 그러한 종목들을 저가에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략할 수 있는 타이밍들을 제가 이번 토요일 날 강연회에서 30개 종목 또 주요 섹터들 선별하고 핵심적인 것들만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토요일 낮 12시에 여러분들 무료 공개 강연회에서 함께 하시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에 내일의 공략주 같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동구의 투코스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그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여러분들 시작할 텐데요.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 꼭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저희가 종목 상담 봐드릴게요. 너튜브로 신청하신 분도 계신데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처음으로 이분의 사연 만나볼까요? 2585번님의 금약입니다. 9230원에 15% 비중. 이거 배터리 아저씨 때문에 좀 빠지는 건가요? 라고 문의를 주셨는데 일명 또 배터리 아저씨로 유명하셨죠. 2차전지 투자 열풍을 주도했던 박순영 IR 담당자 이사가 사표 소식을 오늘 냈습니다. 그래서 금양이라는 종목이 오늘 9%까지 쭉 밀려 내려왔는데 이게 이 사표에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밀린 거냐라는 의구심이 많더라고요. 소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우리 이 박순혁 이사 참 스타 되셨죠? 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팩트와 또 그렇지 않은 것과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하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 좋은 역할도 하셨고 그런데 그분이 금양의 홍보이사로 있는 거와 없는 거와 금양의 주가가 무슨 연관이 있겠어요? 그렇죠. 한번 냉정하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그 2차 전지 관련주들도 흔들리는 모습들이 있었고 또 현재 금양의 여러 가지 공시 내용이라든가 그리고 또 몽골에서의 광산 계약이라든가 또 자사주 매각 처분 계획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일련의 일들을 감안해서 보면 또 다른 측면에서는 불확실성한 것들이 많이 노출돼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슨 뭐 이분 하나 때문에 주가가 무슨 뭐 오너도 아니고 홍보이사라는 분이 좋은 말씀해 주신 거는 사실이지만 그분이 뭐 외부의 압박에 의해서 뭐 나갔다 뭐 했다 뭐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회사에서 추진하고자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어떠한 그 이 사실관계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어떤 물량 부담 이런 것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주가의 위치를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치들을 보시면 이거 종목 역시 요 9만 원대를 고점으로 하면서 순식간에 가격 기간 조정을 동시에 지금 겪고 있습니다.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가의 어떤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겠죠. 저는 9만 원의 15%의 비중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이 하락하는 과정 속에서 아무 대처도 안 하셨다라는 게 오히려 잘못된 것이지. 뭐 저분이 회사를 그만뒀다고 해서 주가가 빠진 것 때문에 뭐 누구를 탓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고 봐요.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속에서 캔들만 놓고 이 흐름들을 봤을 때 이 흐름들 속에서 대반등을 주었고 다시 하락하는 과정들이 나타나면서 한 단계 레벨 다운돼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매직솔루션에서는 여기 음봉이 나오는 시점, 요 4월 중순부터죠. 그 이후부터 계속 이렇게 하락세가 연출됐습니다. 자, 지금 자리에서 이제 하방을 잡아주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요. 1차적인 반등은 7만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7만 원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오면은 거기서 매도 내지는 아니면 현재 5만 원에 대한 지지력이 보여진다라면은 뭐 한 5%든 10% 정도 조금 더 편입해도 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다. 5만 원 깨지면 도망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만 원이 좀 깨지게 되면은 그때는 좀 어느 정도 탈출을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두 번째는 빠르게 볼게요. G2파워 2127번님의 사연이고요. 13,517원에 13% 비중 담고 있습니다. 서동구 매직 앞으로의 전망이 부탁드려요 라고 했는데요. 일단 좀 소실권에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추세 상승으로 좀 전환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한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조금 더 어떻게 봐야 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소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뭐 고생 뭐 다 하셨죠, 뭐. 네. 예, 저 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주가를 볼 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그리고 흔들리는 이러한 요인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어제 이제 원전 관련주들도 여러 실적들을 많이 발표했어요. 이러한 부분에 속에서 G2파워도 분기 실적 2억 3천만 원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흑자 전환했다라는 이러한 얘기도 나왔죠. 자, 단순하게만 여러분들 보시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서부터 이렇게 8,000원대부터 말씀을 드렸고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일부 이익 실현도 하면서 목표가를 제시해 드렸습니다. 지금 13,000원대에 매수되신 분들은 조금 더 올라가는 걸 보고 매수했거나 그리고 수익이 날 수 있었는데 못 났거나 아니면 급락하는 과정에서 이거 조정 나오니까 이제 사자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저는 13,500원에 13% 비중 전혀 걱정할 게 없다. 그리고 오히려 내일부터 13% 비중이면요 한 5% 정도 더 이 12,000원 이하 자리 여기에서는 조금 더 비중을 늘려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이번에 이제 올라온다라면은 이쪽 자리들 15,000원대를 중심으로 해서 14,000원과 15,000원이 1차적으로 저항이 작용될 수도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일부 추가 매수하면서 평당 낮추고 그 자리에서 일부 이익 실현하면서 비중을 또 줄이고 이러한 흐름으로 대응하면은 뭐 단기든 중장기든 괜찮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든 중장기든 좀 편한 쪽으로 생각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종목 상담 봐드렸고요. 이제부터는 또 공략주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네, 서동구의 투코스 통해서 매직솔루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많은 공부에 대한 이야기들도 배워보시면 좋겠습니다. 공부방이죠. 서동구 소장님의 공부방에 들어오시는 모든 학생분들은 오셔서 시황 정리뿐만 아니라 속보기사들 그리고 종목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매직솔루션을 통해서 하나씩 배워보실 수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하시고요. 3738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서동구 4글자만 보내주시면요. 저희 공부방 오시는 모든 분들께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매직솔루션 7일 이용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엇인가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이 종목이 점차적으로 우상향으로 가는지 아니면 우하향으로 가는지 이런 차트를 여러분들 기법 설정할 수 있는 거니까요.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공략주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좀 들고 오셨을지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이죠? 시간이 좀
부족하네요.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네. 한솔 테크닉스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LED, 뭐 휴대폰 관련돼서 대표적인 IT 부품 회사다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잠깐 회사의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 여러분들 좀 보시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매출단은 기본적으로 1조 6천억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적자였는데요. 평균적으로 그 전에 2020년까지는 뭐 200억에서 3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었고요. 작년에 이제 500억대로 퀀텀 점프를 했습니다. 영업이익입니다, 여러분들. 올해는 1조 6,800억 정도 예상 속에서 689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올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1조 6천억대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회사의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2천억대에 불과합니다. 특히 이번 1분기에도 영업이익이 167억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직전 대비해서 바로 55%의 급증세를 보여주면서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도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한 35% 내외의 이러한 안정적인 실적이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회사 측에서도 이제 주주환원 정책을 배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속 한다라는 얘기죠. 이 얘기는 기관이라든가 외국인들의 어떤 메이저들에게 구미를 당길 만한 그런 유인책을 쓰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겠고 최근에 좀 급등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2주 정도 전체적으로 쉬고 있는데 바로 테슬라발 페라이트와 관련된 얘기죠. 바로 이 페라이트 적증 시트 특허권을 보유하면서 이 한솔 이 테크닉스도 부각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인데요. 자, 주가의 위치를 한번 여러분들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주가가 어떠한 저 부분이 얼마나 실적이 뒷받침되느냐 안 되느냐를 떠나서 5월 초에 이렇게 순식간에 급등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었죠. 그리고 주가가 지금 단기적으로 숨고르게 해주는 이러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들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빨간 다이아가 잘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은 오히려 이격도 완벽하게 좁혀놓고 조정 보이는 과정 속에서 거래도 급감돼 있는 모습들. 또 외국인들의 매수세 유지되고 있고 기관들도 매수세가 꿈틀대고 있는 이러한 양상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솔 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한 번 그리고 또 오늘 2차 전지 쪽들이 1차적으로 에코프로를 중심으로 해서 반등을 주었다. 일부 리튬 관련주들도 올라왔다. 이런 순환 흐름이 연출이 되면서 뭐 페라이트 쪽이라든가 또는 폐배터리 쪽이라든가 이런 쪽들도 이제 내일 모레에 걸쳐서 이렇게 순환 흐름이 나올 만한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한솔 테크닉스 이번 구간에서 6천 원만 훼손되지 않는다면 1차 목표가 7,900원. 직전 고점을 바로 넘어가면 좋겠지만 큰 욕심 내지 않고 8,000원이라는 또 라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7,900원을 짧게 1차 목표가로 설정해 놓고 여러분들이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한솔 테크닉스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공략주가요. 한솔 테크닉스였습니다. 아무래도 1분기 영업이 급증 실적이 호조가 되고 있다는 실적적인 측면 좀 긍정적으로 보신 것 같네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 1차 목표가 7,900원, 손절 라인 6,000원으로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면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서동구의 투코스 이제 강연회가 얼마 진짜 남지 않았습니다. 원하시는 모든 분들 계시다면요. 바로바로 또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서동구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방법 친절하게 보내드릴 거고요. 온라인 방송은 또 다가오는 일요일 오후 7시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도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소통방에 지금 공부하고 싶으신 모든 분들이 의지를 또 피력하고 계신데요. 공부하고 싶다, 공부 원해요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라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QR코드 스캔하시고 3738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서동구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매직 솔루션 7일 이용권 제공해 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이상으로 또 소장님과 마무리 인사 나눠야겠습니다. 소장님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동구의 투코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어제 월요일 이어서 화요일까지 뭔가 되게 정신없다라는 생각도 드셨을 겁니다. 수요일은요 조금 더 침착하게 시장 대응해보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저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서동구의 투코스였습니다.